우리의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눈이 정말 보배인데요. 여러분 눈은 안녕하시지요? 오늘은 뚜렷한 증상 없이 시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과 전문의 윤용준 선생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용준입니다. 네. 네, 녹내장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눈의 구조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또는 앞에서부터 보면은 우리 각막, 그 다음에 홍채, 그 다음에 수정체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요. 또 눈 안에는 망막이 있고 시신경, 이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녹내장은 이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돼서 우리 보이는 범위인 시야가 좁아지는 병을 녹내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녹내장에는 이제 안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안압은 이 수정체 옆에 보시면 모양체라고 하는 구조에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물이 방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방수가 홍채 앞으로 나와서 이 홍채 끝에 있는 섬유주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정맥혈관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 어떤 장애가 생길 때 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흔히 녹내장이라고 하면 안압이 높아서 생긴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이제 안압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녹내장이 좀 쉬울 줄 알았는데 그 개념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강검진 하러 가거나 안과 가면 꼭 바람 훅 불어가지고 압력 재는데 아마 그게 녹내장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압력이 높지 않아도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방수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마 방에 들어있는 물이라서 방수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섬유주라고 하는데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것이 닫히거나 열리거나 이거에 또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보통 그 시력을 뺏어가는 병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별명을 붙였더니 녹황당이 되더라고요. 그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병. 네. 이 3개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그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진료에 써먹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녹내장은 이제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이제 망가지는 병을 녹내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황반변성은 눈 안쪽에 있는 이제 망막이라고 하는 빛을 받아들이는 조직, 그 중에 가운데를 황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부분이 노화에 의해서 변화가 생겨서 이제 변형시 사물이 휘어 보이거나 갑자기 가운데 쪽이 안 보이는 증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망막병증은 이제 눈 안에 고혈당으로 인하여 혈관에 변화가 생겨서 눈 안쪽에 출혈이 생긴다거나 망막에 부종이 생겨서 시력이 떨어지는 병을 당뇨망막병증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3개가 분명하네요. 하나는 압력이 높아지거나 없어도 어쨌든 신경이 변화되는 거고 이쪽은 망막 쪽에 있는 부분이 황반이 변성이 되는 거고 이쪽은 혈관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소리 없이 온다고 하니까 그 말은 초기의 증상이 별로 없다. 자각 증상이 없다. 그래도 꼭 의심해봐야 되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녹내장은 통증이 없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증상을 구별해 보면은 첫 번째는 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증상과 두 번째는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안압은 정상 범위를 10에서 20mm로 보는데요. 이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 각막이 부어서 우리가 뿌옇게 보인다거나 또는 두통 또는 안통을 느낄 수 있고요. 다른 증상으로는 이제 속이 체한 것 같은 느낌 또는 미식거린다거나 구토. 사실 이런 것들은 안압이 올라간 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증상인데 이런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신경이 손상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시야가 좁아지는 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은 주변에서 가운데 쪽으로 이제 흐리게 보이게 되고요. 이 증상의 진행은 서서히 진행되고 중심부 쪽은 상당히 천천히 진행된 경우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시야에 이상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녹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뭐 시야가 저하된 느낌, 머리가 두통이 있고 뭐 무지개 나왔다는 저런 중에서 한 2개 이상 해당되면 즉시 안과를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좀 나이가 좀 들게 되면 눈이 좀 침침하거나 뿌옇거나 잘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괜찮을 거다 생각을 하고 안 가는데 그래도 꼭 이 노안이 아니고 녹내장을 한번 의심해봐야 되는 증상이다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나 눈이 아프다거나 이제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뿌옇게 느낄 때 올 수 있고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다 잘 보이시다가 이제 주변에서부터 흐리게 보이고
마지막에는 가운데 쪽만 보이게 되고요. 네. 이제 녹내장이 더 진행되면 가운데까지 안 보여서 실명으로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시면은 녹내장이 진행됐을 때 빨리 느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양쪽에 진행 정도가 다른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좋은 쪽의 눈이 이제 안 좋은 쪽을 도와주기 때문에 네. 실제로 자각 증상을 갖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눈이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약간 한쪽에 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잘 보이게 하고 또 뇌가 이렇게 이미지를 또 합성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본데 이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시신경이 이제 망가지면 재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것은 정기 검진을 또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보통 사람들이 다 많은 분들이 다 정기 검진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정기 검진을 혹은 조기 검진을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예, 녹내장은 증상이 없기도 하고 한국인들은 안압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녹내장이 생기는 그 정상 안압 녹내장의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더욱더 정기검진이 중요한데요. 정기검진은 기본적으로 안압이 좀 높게 측정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고요. 네. 이외에도 가족력이 있다거나 근시 같은 게 있어도 이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 이제 시신경 모양이라고 하는 우리 시신경 유두비라고 하는 게 좀 크게 이제 발견되시는 분들도 정기 검진을 권해드립니다. 네. 다른 질환 중에서는 당뇨병, 뭐 고혈압 또는 편두통 또는 말초혈관 질환 같은 게 있으신 분들에게도 정기 검진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런 위험 인자가 없더라도 우리 40살 넘으면은 1, 2년마다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처럼 안과에 가셔서 뭐 시력, 안압, 뭐 시신경 모양에 대한 기본적인 안검진을 받으시는 게 눈에 대한 이해를 하고 뭐 녹내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녹내장은 사실 진단을 빨리 내기는 그 초기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40살이 넘으시면은 그래도 1, 2년에 한 번씩은 안과에 가셔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으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명 들어도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요. 뭐 시신경 유두비 같은 것도 우리가 일반인들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40, 50대 이제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기저질환이 많이 생겨서 당뇨병이든 고혈압이든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눈이 안 좋아지고 침침하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뵙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검사 방법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녹내장은 기본적으로 녹내장의 어쨌든 발병 원인이 되는 이 안압 그리고 시신경, 시야에 대한 이제 검사들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네. 우선 세극등 현미경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제 의사들이 직접 눈안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안압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으로는 시신경의 모양을 아까 말씀드린 시신경 유두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앉아 사진 촬영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빅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네. 시신경의 단면을 봐서 이 시신경이 얼마나 손상되어 있는지 두께를 보는 검사를 이제 다음으로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시야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시야가 얼마나 손상됐는지 이걸 확인하고 그 검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녹내장을 진단 내리게 되고요. 뭐 이런 검사들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각막 두께를 재본다거나 앞서 말씀드린 섬유주의 모양을 확인하는 전방각경 검사들도 녹내장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 맨 처음에 압력도 재보고 그리고 안저를 촬영해가지고 문제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신경의 그 단면을 또 보기도 하고 또 각도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게 보통은 녹내장 그러면 한 뭐 7, 80대 혹은 6, 70대 이상만 나타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 각막 라식 수술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녹내장이라고 판정받는 경우가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왠지 깜짝 놀랄 소식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생각보다 젊은 분들한테도 녹내장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녹내장으로 진단받고 진료 보시는 환자분들 중에 40대 미만의 환자분들이 약 17% 정도 된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고요. 네. 이렇게 이제 젊은 분들한테서 녹내장 환자분들이 늘어나는 이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제 고도근시와 우리가 녹내장 가족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은 눈 안에 길이가 길어지고 그러면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요. 이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이 신경 부분들이 많이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압이 높은 경우도 그렇고 높지 않은 경우에도 더 쉽게 손상될 수 있어서 녹내장의 위험성이 이제 결국 젊은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한테서 늘어나게 되고요. 그 외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뭐 발병의 확률도 늘어나겠지만 보다 젊은 나이에서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젊은 층에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런 원인 외에도 우리 선천적으로 녹내장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포도막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녹내장이 오고
그 외에는 뭐 외상 같은 걸 입었을 때도 녹내장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원인들도 있지만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검사를 많이 하는 것도 큰 원인이 됩니다. 뭐 기본적인 암 검진 또는 뭐 굴절 검사 같은 거 하러 오셨다가 실제로 숨어 있는 녹내장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실제로 원래 있던 분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돼서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병이 늘어난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검사조차 안 했었는데 요즘은 검사를 하게 되니까 알아낸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뭐 요즘 그 만성 질환처럼 그냥 평생 가지고 가면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경이 이게 손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치료의 첫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예, 녹내장 치료는 평생 이제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가장 치료의 첫 단계로는 안압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압을 조절하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안약을 사용하는 건데요. 네. 이 녹내장 안약을 사용하게 되면 우선 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부수적으로는 뭐 시신경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거나 또는 신경 주변에 그 혈류를 좋게 해서 더 이상 녹내장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런 안약은 처음에는 보통 하나 정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 진행 정도나 상태에 따라 2개에서 3개까지도 늘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는 큰 뭐 치료나 수술을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일단 안약으로도 네, 맞습니다.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안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약은 사실 평생 이제 매일 사용해야 되므로 이 안약을 정확하게 점하는 게 좋으신데요. 녹내장은 이제 누워서 넣기보다는 앉아서 고개를 살짝 들고 아랫 눈꺼풀을 당긴 후에 아래쪽 결막낭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흘리고 있네요. 네, 저렇게 넣으시면 좀 좋지 않습니다. 안 좋고요. 안약은 딱 한 방울만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보시던 대로 이렇게 아래를 당기고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겉으로 흘러나온 안약은 피부에 염증 반응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으니 저렇게 장치 톡톡 떨어뜨려 주는 게 좋습니다. 아, 네, 네, 네.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게 안약만으로도 약간 늦추는 효과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매일같이 또 사용하고 자주 하다 보면은 좀 불편함이나 부작용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될까요? 네, 안약은 보통 뭐 불편함과 부작용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처음 접안하실 때 이제 따가운 느낌 또는 흰자가 빨개지는 충혈되는 이런 증상들은 많이 느끼시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증상들이 오래 유지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넣다 보면은 점차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작용은 보통 안약을 넣을 때 이제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경우에는 눈이 간지럽다거나 눈 주변에서 끈끈한 분비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뭐 눈 주변에 묻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염증 반응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외에도 우리가 녹내장 때 많이 사용하는 성분인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치료에 효과도 좋고 이제 점안하는 게 편한 장점은 있는데 이 약이 피부에 흘러서 요 피부에 묻는 경우에는 뭐 속눈썹이 길어지거나 눈 주변이 검게 변해서 마치 다크서클이 생기는 느낌 또는 이제 눈 위에 지방이 좀 빠지면서 눈이 쑥 들어가는 느낌들을 좀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 드리면 환자분들이 이제 겁나서 이런 약을 넣어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작용들이 모든 분들한테 생기는 건 아니고 일단 저만하다 이런 증상이 있을 시에 중단하시면 보통 약이 그 원 상태로 어느 정도는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안약만으로도 뭐 잘 관리가 된다면 되게 좋은 일인데 이게 또 나이가 더 들고 오래 또 사용하다 보면은 안약만으로는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어떤 수술적 방법도 있나요? 네, 우선 안약을 쓰다가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레이저 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레이저 치료는 크게 2가지 종류, 레이저 홍채 절개술이라고 하는 치료와 네. 선택적 레이저 섬유조 성형술, 이름이 좀 어렵죠. 이런 네, 2가지 이제 시술들이 있는데요. 우선 홍채 레이저 절개술은 이제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공간이 좀 좁아진 분들한테 네. 이 홍채 레이저를 쏴서 구멍을 만들어 드리면 네. 눈 안의 공간이 넓어져서 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섬유주,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은 섬유주에 레이저를 쏘게 되면 방수가 더 원활히 빠져나갈 수 있게 돼서 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은 약물 치료가 어렵거나 이제 약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반복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가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영구적인 효과는 없으므로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많은 어떤 분들은 또 그 녹내장 수술을 하면 시력이 좋아진다 이런 또 뭐 질문도 올라온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녹내장 수술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사실 녹내장 수술은 이제 시력이 좋아지게 하는 수술이라기보다는 녹내장 치료를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고요. 오히려 수술 초기에는 시력도 좀 떨어지는 이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서 네. 치료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녹내장 수술은 이제 시력을 좋게 하는 게 아닌 녹내장 조절을 위해 하는 수술입니다. 아, 그래요?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임신 중에도 녹내장 치료가 가능하냐? 어떻습니까? 네, 젊은 여성분들한테 녹내장이 생기니까 이제 녹내장 그런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고요. 네. 임신 중에는 안압이 조금 떨어져서 사실 녹내장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 약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안압약을 한 가지 정도 사용하거나 네. 레이저 치료를 보조해서 치료를 하고 네. 사실 임신 말기에는 잠시 중단한 후에 출산하시고 다시 약을 넣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유전이 되나요? 유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저희 유전보다는 가족력이라고 설명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직계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생길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녹내장이 있는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상생활에서 조심하셔야 될 분들의 첫 번째가 이제 흡연입니다. 저는 녹내장 할 때 항상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는데요. 이제 흡연이 어쨌든 시신경 손상을 많이 일으켜준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금연은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일상생활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 운동 같은 걸 하실 때에도 우리가 눈이나 이제 얼굴에 압력이 가지 않게 뭐 요가 같은 거 할 때 거꾸로 매달리신다거나 뭐 헬스할 때 무겁게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이런 거 보실 때에도 너무 가까이 어둡게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끝으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녹내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았는데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녹내장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면 이 녹내장에 대한 이해가 사실 오랫동안 치료받으신 분들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사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그러게요. 많고요. 네, 네. 녹내장은 사실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하게 관리하면은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 질병이므로 우리가 당뇨, 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생각하시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 예후가 양호하다고 생각하시고 진단을 내려고 이제 환자분 진료를 받으시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들었습니다. 녹내장이라고 하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치료 방법, 검진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눈에 우리가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던 것처럼 꼭 이상이 있으면 전문의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서 감사하겠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